또 이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괴로웠으나 맥락을 잡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생각이 있대요. 너는 그거 해야죠.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대은 동격이 되시거든요. 일단 그 말은 뭐냐면 절대 위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요거 하나 두세요. 포크 뮤직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포크송 아시죠? 포크송. 근데 그 포크송하고 좀 달라요. 포크송 하면은 우리 흔히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지? 포크송을 그냥 포크송은 포크송이지. 그냥 기타 치면서 컨트리 음악처럼 하는 것도 포크송이 될 수도 있고요. 요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포크는 민족이란 뜻도 있고요. 뭐 요런 뜻이 있는데 포크 뮤직 하면 약간 민요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민요 좋다. 민요. 오 나쁘지 않아요. 민요 같은 거. 포크 뮤직이 아리랑이요? 그 분류를 하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요라고 하는 거는 프로덕트 산물이에요. 만들어진 거예요. 요걸 요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라고 해야 되죠? 프로덕트 오브 네이처? 뭐지? 네이처. 자연의 산물이네. 자연의 산물. 맞아, 자연의 산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연스럽게 생성된 거. 이런 느낌이에요. 됐죠? 좋아요. 하고 끝났구나. 그죠? 왜냐면 플레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play a part, play a role 이렇게 하면 역할을 하다예요. play a role 혹은 play a part 하면 역할을 하다 이 말이에요. 그 뭐 흔히 뒤에는 in가 따위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역할을 하다. 여기에는 이제 형용사 따위가 당연히 들어올 수 있겠죠. 중요한 뭐를 하다, 역할을 하다. 따라오세요. 따라오셔야 돼요. 펜 드시고. 자, 볼게요. 어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다시 한 번 더. 민요는 자연의 산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그 민요는, 아니야, 자연의 산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뭐 의도적인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민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야. 아주 굉장히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생각이. 그 생각이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어디에서? In the rise. 어떤 부상이 있어서. 어떤 두각에 있어서. 어떤 뭐 상승이 있어서. 오케이? 왔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뭐의 부각, 뭐의 상승에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음악적 내셔널리즘, 요것도 해석하기 좀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민족주의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민족주의. 음악적 민족주의. 음악적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잡기가 좀 힘들겠다. 근데 아까 전에 그 음악 뭐라 그랬어요? 아리랑? 아리랑이라 그랬어요? 아리랑을 좀 대입해 볼게요. 아리랑은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음악이에요. 그렇죠? 대중가요는 아니에요. 근데 아리랑이 나올 때 뭔가 우리나라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음악이고 뭔가 뭉클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 그렇죠? 그 말은 우리 민족에 대한 뭔가를 느낄 수 있게끔 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겠죠. 그런 거를 한번 잘 연결시켜서 봐봐요. 오케이? 그리고 이때 그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생각은 이 말이야. 어떤 생각? 포크 뮤직은 자연의 산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은 뭐의 부분이냐면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을, 복잡한 사상들의 한 부분이래요.
부분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사상의 일부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이게 또 쓸데없는 말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저 어디에 뿌리를 둔 거냐면 at the root, 근본적인, 로맨틱하면 낭만주의적인 이 말이잖아요. 낭만적인, 그죠? 로맨틱하면, 그죠? 낭만주의적인 민족주의에 뿌리를 둔 이 말이죠. at the root, 뿌리를 둔 굉장히 복잡한 사상들의 일부다. 그 생각들의 일부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약간 잉여 정보인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는 뭐냐면, 포크 뮤직을 어떻게 보느냐, 즉 민요를 어떻게 보느냐. 민요는 자연의 산물이야. 자연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했어 라는 생각이 민족주의와 관련이 있다.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요것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정리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민족주의인데 이제 음악적 민족주의, 즉 낭만적 민족주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민족주의야. 요것만 체크하면 돼. 논문 중간에 있는 걸 뚝 떼어서 오니까 맥락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잘. 요것만 읽고 어쨌든 짜증나. 핵심만 짚고 넘어가자고. 됐나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In the German Roman, 고유명사 나왔죠?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는 거야. 예시잖아요. 의문 정답 찾을 수 있죠, 이제. 이거잖아요. 민족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요? 포크 뮤직이 민족주의와 관련이 있대요. 정답 찾으시면 돼요, 그걸로. 5번이 뭐죠? 그렇네요. 정답이 그거 되겠네요. 자, 볼게요. 어쨌든 독일 낭만주의 운동에 있어서 이렇게 되겠죠. 무브먼트는 운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포크송이라고 하는 건, 즉 민요라고 하는 것은 여겨졌어요. 수동태겠죠. 저런 거 보면 좀 어렵겠다. 또 표현이라고 여겨진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보호 표시해야 되겠죠. 컨시더가 5형식인데 목적어 보호인데 목적 앞으로 갔으니까 보호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민요는 여겨져요. 어떤 표현이라고. 뭐의 표현이라고 여겨졌냐면 요런 거라고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퓨얼리는 품사가 뭐예요? 부사잖아요. 맞죠? 맞죠? 그 휴머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 근데 이상하죠? 얘가 명사면 안 되잖아. 퓨얼리는 확실히 부사인데. 그 얘가 뭐 해야 되나? 형용사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휴먼이 형용사로 어떤 뜻이냐면 인간적인이란 뜻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응? 순수하게. 순수하게. 순전히. 뭐 이런 말이야. 순전히 인간적인이라 가지고 하나의 형용사인데 앞에 더가 붙었어.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죠? 복수 보통명사죠. 그렇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 그러면은 순전히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 되겠죠.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에 대한 표현으로 여겨졌어요. 아, 인간적인 것이구나. 예시입니다. 밑에는 이제 예시.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 근데 말이야, however가 있죠. 근데 말이야, 인간적인 것이긴 한데 보편적이지는 않아요. 보편적인 것 대신이니까 보편적이지는 않아요. 인간적인 거면 보편적이어야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인데 보편적인 것은 아니대. 보편성은 없대. 그러니까 공통점은 없대. 그럼 뭐 어떻게 다른 건데?
라고 하는 거죠. 요 어휘 한번 체크해 주세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은 인간적이라는 그 표현은 was thought to be 뭐뭐라고 여겨졌대. 다양하다고 여겨진 거야. From one nation to the next. 나라마다. 보편성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나라마다 다른. 이때 나라를 비슷한 개념으로 어떻게 볼까요? 민족으로 볼게요. 민족마다 다름. 됐죠? 전달됐어요? 그럼 이제 이해됐죠? 민요는 자연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민족주의의 부상과 맥락이 맞아떨어져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거기서. 예시를 바로 들죠? 그죠? 민요라고 하는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인데 보편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나라마다 달라. 즉 민족마다 달라. 그러니까 각각의 민족마다 다 같이 민요가 있을 것이고, 그죠? 거기에서 의미하는 인간적임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겠죠? 거기서 인간적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민족다운 것의 느낌으로 갈 거예요. 아마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거 한번 볼까요? 이 지문, 이거 별표 한 2개만 해주세요. 이거 2배 더 바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민요라고 하는 것은 또, 오케이. 또, 어떡하지? 여겨집니다. 이렇게. 반영으로 여겨집니다. 리플렉션한 반영. 이 원문을 한번 찾아보고 싶네. 이제 넘어와요. 나라가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느낌으로 갈 거예요. 뭘 반영하냐면 어떤 특정한 신비스러운 특색들, 특정한 mystical 신비스러운 특징들의 반영이래요. 우리 다른 민족들 보면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죠.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요. 여태 people 앞에 어가 붙으면 원래 어 안 붙잖아요. 민족이란 뜻이에요, 이게. 어떠한 민족의 특정한 아주 신비스러운 특색에 대한 반영이다. 특색을 보여주는 것이다. 뭐가요? 포크송이에요. 전달 가능할까요? 네. 좋아요. 이게 보호가 첫 번째 보호예요. 이 투부정사부터 두 번째 보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 투.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민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정하고 아주 특별하고도 아주 신비로운 어떤 특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여겨지죠. 그렇죠? 그런가 동시에 민요라고 하는 것은 아득한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간. 자, in this scheme 하면 이러한 체계 속에서 이 시스템 그런 느낌이에요. 이러한 체계 속에서 체계, 체제 뭐 이런 느낌이요. 음모라는 뜻도 있어. scheme 하면. 즉 다시 민요 요거 잠시 할게요. 나라의 아니라 민족, 그 민족의 특정한 그 민족의 특색 쓰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개념이에요. 결국 여기로 갈 거예요. 쭉 설명 여기로 갈 거예요. 자, 이러한 체계 속에서 인류의 디비전, 분화, 분류, 나누다죠. 디바이드에서 온 거잖아요.
분화. 여기서 명사를 한번 이렇게까지 체크해 볼게요. 여기까지요. 주어는 여기 표시해 줘야 돼요. 자, mankind 인류가 국가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 분류되는 것은 바로 자연을 보면 민요가 그 민족성을 대표한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모든 국가는, 모든 나라는 뭐 했다고 말해진대요.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한대요. 모든 국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국가의 뭐를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뿌리 박힌 정체성이요. 정체성이요. 이게 뭐죠? 동격, 콤마는. It's national soul 하면 national soul 국혼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민족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때 it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네이션을 받아요. 민족혼을 가지고 있다라고들 사람들이 말해요. 민족성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민요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믿기로 요렇대요. 가장 뚜렷한 표현이래요. 그 국가의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표현이래요. 퓨. 맞죠? 여기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특징이 뭔데요? 이것도 동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특징이 뭔데요? 전형적 다른 말을 썼잖아요. 여기서 캐릭터, 여기서 피처잖아요. 저것도 피처도 특징이거든요.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보이죠? 소중히 간직하다. 이게 각주 나왔죠. enshrine-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셔야 돼요. enshrine. 네. 소중히 간직되어지는 전형적인 특징이요. 모든 국가마다. 됐어요? 좋았어요.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모든 국가는 가지고 있다고들 사람들이 말해. 뭘요? 자기 자신만의 뿌리 깊은 어떤 정체성. 그 정체성이 뭔데? 국혼 같은 거요. 말로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지?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민요라고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표현을 가지고 있대요. 그 국가의 특색을, 즉 요거를 그대로 받겠죠.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특성인데 사람들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대요. enshrine in every nation. 모든 나라마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요걸 다시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모든 국가마다 국가는 가지고 있대요. 뭐를요? 저거를요. 정체성. 그것이 뭐라고요? 민요라고요.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다시 표현하자면은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민요다. 민요 그것의 가장 명확한 표현이다. 까지 가면 되는데 그냥 퉁 쳐가지고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부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부상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민요가 이렇게 자연의 산물이다. 자연스럽게 민족마다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말이에요. 끝.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좋았어요.